건축 법규에 대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축 법규는 건축을 지을 때 이제 정해진 그런 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뼈대는 어때야 되고, 자재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벽의 두께는 어때야 되고, 약간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건축에 대한 각종 법규들이 있는데, 그 법규는 왜 생긴 걸까요?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생긴 거겠죠. 그래서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건축 법규는 줄여줄 수 있다. 위험에 대한 해로운 영향들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 법규가 만들어진 거는 위험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허리케인용 고정장치는 이제 허리케인이 왔을 때 거기 이제 건물이 덜 흔들리라고 고정해주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고정장치는 prevent from ing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그 건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리케인용 고정장치는 지붕이 건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지도 모른다. 뭐 하는 동안에? 지나가는 열대성 사이클론의 강한 바람 동안에 그러니까 돌풍, 그죠? 강한 바람, 허리케인 동안에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일으키다가 아니라 또 막아준다가 되겠죠. 비 피해를 예방해 줄 수 있다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may prevent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습니다. 방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비 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가 되겠죠. 비 피해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하지만 공학적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건축 법규라는 것은 그들의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건축 법규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 자연재해의 피해를 막아주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전해졌다가 되겠네요. 뭐가 전해졌냐면 허리케인 앤드류가 지나간 후에 근데 이제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위치가 왔습니다. 얘가 어떤 거였냐면 1992년에 이 사우스 플로리다를 강타했던 이라고 되어 있죠. 강타한 허리케인 앤드류가 지나간 후 관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깨달았습니다. 대시라는 사실을. 뭘 깨달았냐면 엄격한 건축 법규가 심각한 피해를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해졌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법규대로 지었지만 어떤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봤더니 아무리 엄격한 건축 법규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더라도 심각한 피해는 막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전해진 거죠. 게다가 지진 법규는 일반적으로 PP죠. 만들어집니다. 왜 만들어지냐면 to 뭐뭐 하기 위해서가 왔고요. 근데 prevent from ing라서 또 뭐뭐 하는 걸 막다가 되죠. 건물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그죠?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진 법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보자 해서 그걸로 인해서 고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붕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뭐가 아니라 not하고 to가 와 있죠. 그러면 to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병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구조적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뭐가 아니라 그 큰 거대한 지진 후에 거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건물이 남아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계속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주 적합성, 계속 사람이 살 수 있게 적합하도록 그걸 또 보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그 지진 법규라는 것은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후에 완전히 온전하게 건물이 유지될 수도 없고 또 바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할 수도 없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다. 즉, 건축법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붕괴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피해까지 막을 수는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정책은 그 지진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덜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붕괴를 좀 막아줌으로써. 하지만 생존율을 높여준다고 해서 경제적인 어떤 영향, 그러니까 파손이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경제적인 그런 영향까지 줄여줄 수는 없다. 그런 것까지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축법규는 공공정책의 산물입니다. 공공정책이라는 거죠. 개인이 만든 법규가 아니라 공공정책으로 만든 법규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정부에서 만든 법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에게 좀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취약계층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자의 부동산이나 건물에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정책이기 때문에, 그죠? 그 정책은 불평등에 취약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있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적용에 있어서 불평등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이 정책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는 없고 아무래도 좀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되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불평등하니까 어떤 취약계층의 요구 같은 것들은 무시되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이제 그런 홍수 피해 주민들이 항상 집에 피해를 입고 항상 집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항상 뭔가 방법이 없고 그냥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금 유리한 정책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공정책이다 보니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정책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글의 주제는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건축법규를 만든다는 거. 근데 이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인간의 생존율은 많이 높아졌지만 나머지 경제적인 피해 같은 것들까지는 완전히 이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건축법규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찾는다면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의 건축법규의 한계가 되겠죠. 자연재해 때문에 건축법규를 만들었는데 그런 영향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제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